리더를 위한 지식 인사이트 더 리더 오수진입니다. 선택에서 당신을 구해줄 질문 수업 최고의 선택입니다.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최상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선택에 신중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은지 또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단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바탕이 되는 철학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어중간한 철학은 현실을 저버리지만 완전한 철학은 현실로 인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저버린 철학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최우수 인문학 강의 교수상을 수상한 김형철 교수의 최고의 선택은 플라톤, 헤겔, 니체, 마키아벨리 등 우리가 익히 들었던 철학자 22명의 주요한 생각을 빌어서 창의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철학적 사유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학을 경영 이론과 접목해서 비즈니스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양한 사례와 또 질문으로 알려줍니다. 선택이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선택에서는 과감하게 잘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자는 영원한 보편자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A사의 볼펜과 B사의 볼펜은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각사의 볼펜은 개별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별자를 총칭해서 볼펜이라고 부르죠. 이때 우리가 볼펜이라고 총칭하는 것이 바로 볼펜의 이데아, 즉 보편자입니다. 의자, 책상, 학교, 산, 나무 등 모든 개별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편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보편자가 있으며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새로운 개별자가 순간순간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렇게 이데아들이 마치 깎지 않은 수염처럼 무성하게 자란다고 해서 후세 철학자들은 이를 플라톤의 수염이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톤의 수염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론과 관념을 지칭하는 비유이죠.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도사인 윌리엄 오컴은 플라톤의 지저분한 수염을 말끔히 밀어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는 적은 과설과 가정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가정하는 이론보다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불필요한 이론을 제거하고자 하는 오컴의 논리를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론과 신념은 우리주의에 산재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매뉴얼과 규정집은 플라톤의 수염처럼 더 많은 규정과 예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미국의 한 인류 기업은 복잡한 매뉴얼에 의존하기보다 지금 하려는 일이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으로 실린다면 나는 당황할 것인가, 당황하지 않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대신해보라고 권합니다. 당황할 것 같으면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황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간단한 기준이 바로 오컴의 면도날입니다.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오컴의 면도날은 최적의 선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휘둘러야 하는 칼입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의자는 자신을 의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의자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죠. 이에 비해 인간은 본질에서 그래야만 한다는 목적이 없으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습니다. 선택과 결정의 실존적 자유가 인간의 본질이라는 추상의 개념보다 앞선다는 것이 사르트르의 생각입니다. 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즉자적 존재와 대자적 존재로 나뉩니다. 즉자적 존재는 의식이 없는 객체입니다. 반면 대자적 존재는 자신을 대할 수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래 대자적 존재인데 타인에게 관찰 대상이 되면 즉자적 존재로 전락합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도 자유를 행사할 수도 없는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는 조직원을 어떤 존재로 보느냐에 따라 해결책도 달라집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밀이 유출되었을 때 감시와 염탐을 통해 누설자를 색출하는 것은 직원을 즉자적 존재로 대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의자의 예처럼 직원을 회사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수동적 존재로 여기는 것이죠. 암묵적 강압,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없는 일방적 감시는 직원을 즉자적 존재로 만듭니다. 감시를 받더라도 왜 감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대안을 직접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세시대의 성인으로 추대된 사람은 자신이 확고한 신앙을 가졌음을 교회에 증명해야 했습니다. 교황청은 증명의 방법으로 신부들에게 찬반 토론을 벌이게 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신의 대변자, 반대하는 쪽은 악마의 대변자가 되어서 논쟁을 벌인 것이죠. 악마의 대변자는 자신의 진심과 무관하게 오로지 반대 의견만을 펼쳐야 했습니다. 이렇게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데블스 애드버킷, 즉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이죠. 의심한다는 것은 생각하는 활동입니다. 데카르트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악마가 나를 속인 것의 결과다라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또 의심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코기토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데카르트의 악마는 모든 것을 의심하게 했고 결국에는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자 합리주의 철학의 제1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 불확실성을 끝까지 밀고 나간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비즈니스의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의심하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의심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한 건설적인 비판을 하기 위해 1. 어떤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2.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쪼개라. 3. 단순한 문제에서 시작해 복잡한 문제로 옮겨가라. 4. 빠뜨린 것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라 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을 떠올려야 합니다.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불완전해야 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장은 틀릴 가능성을 안고 있을 때 역설적으로 진리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 칼 포퍼의 생각입니다. 그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플라톤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플라톤의 결정주의, 즉 자신의 주장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태도가 인류를 닫힌 사회로 이끌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입니다. 칼 포퍼는 나는 항상 옳다, 나는 진리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무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열린 조직은 나를 비판하라고 다그칠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곳입니다. 리더의 눈치만 살피는 조직,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는 조직, 기존의 법칙을 고수하는 조직은 닫힌 조직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 시행착오와 실패를 거쳐서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열린 태도로 모두가 함께할 때 블랙스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조가 희다라는 명제를 지명하기 위해 흰 백조를 일일이 보여주는 귀납적 방법은 진리로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검은 백조는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비로소 참이 됩니다. 그런데 호주에 가면 검은 백조, 즉 블랙스완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진리의 반명제인 블랙스완을 먼저 발견해내는 것이 실패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명령하면 가능성은 닫힙니다. 그러나 질문을 하면 그때부터 가능성이 열립니다. 리더는 모든 것에 의문을 품는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세계에 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는 진단을 잘하지만 처방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철학자에게 경영의 지혜를 묻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최적의 가능성과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죠.
질문하는 사람만이 답을 찾습니다. 묻지 않으면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을 질문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